자, 여러분 일단은 날선 좀 들어오세요. 자, 저희가 쉬는 시간 전에 이제 했던 작업을 다시 한번 간략히 소개하자면 그 귀납적 정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동안 봤던 것처럼 수열을 이렇게 나열한 것도 아니고요. 혹은 일반항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어떤 첫째 항 혹은 이제 둘째 항까지 주고 이제 그 다음은 직접 안 주고 관계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근데 그렇게 줘도 도미노처럼 이제 우리가 원하면 그 다음 항들을 쭉쭉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제가 구할 때 일반항처럼 유용하진 않아요. 일반항은 사실 원하는 걸 대입하면 되는데 이 친구는 순차적으로 나와. 우리가 예를 들어 첫째 항 가지고 10항까지 한 번에 못 간다는 거야. 둘째 항 구하고 셋째 항 구하고 좀 노가다를 해서 가야 되는 거야. 그 차이일 뿐이고 그걸로도 문제가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있잖아. 예를 들어 자 178번입니다. 알선이요. 한번 풀어보실래요? 어쩌면 사실 제가 이제 이번 남은 시간 컨셉이 좀 있어요. 어쨌든 이번에도 등차 대비가 중요했잖아. 여기도 글로 넘어가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야. 사실 이게 그 문제긴 한데 몰라도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나열해보세요. 한번 나열해보시면 규칙이 보일 거고 그 규칙이 아 이게 그거구나 라는 걸 그냥 스스로 하게 돼. 어쩌면 여기 파트는 여러분들이 너무 당황하지 말고 만약에 뭐 정 기억이 안 나 그냥 넣어보세요. 넣어보면 다 풀려. 자, 한번 풀어볼 시간 1분 정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거네요 하는 말 나올 겁니다. 자, 필기할 공간이 있네. 자, 1분 지났고요. 같이 해볼게요. 자, 선생님 설명도 안 해주시고요. 그냥 하면 되니까요. 자, 얘 그냥 하면 뭐 10번째 항까지 뭐 뭐니 여러분들 금방 갑니다. 금방 갈 거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보통 10번째 큰 걸 물어보면 뭔가 있다라는 얘기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느껴볼게요. 자, 첫째 항이 얼마다? 자, 5죠. 자, 둘째 항은 n에다가 1 넣어보시면요. 첫째 항에다가 얼마를 더한대? 3을 더하겠대요. 얼마나? 8이네요. 또 해볼까? 그럼 셋째 항은 둘째 항에다가 얼마를 더하겠대요? 3. 얼마 나와요? 혹시 벌써 느낌 오세요? 지금 우리가 둘째 항은 앞에서 3 더한 거지. 셋째 항은 앞에서 3 더한 거지. 이런 걸 저희가 무슨 수열이라고 하면? 사실 얘는 그래서 등차 수열입니다. 근데 생긴 모양이 이렇게 관계로 표현한 등차 수열의 귀납적인 표현입니다. 이제는 이제 총 3가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첫 번째는 쭉 나열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일반항, 세 번째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참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끊고 등차안에 판단이 되면 굳이 노가다할 필요 있을까요? 결국 저희한테 제일 유용한 건 누구야? 세 글자. 일반항 영접합시다. 아시겠죠? 일반항 노가다라는 거야. 결국 이 문제도요. 결국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판단만 되면 그때는 일반으로 가야 돼. 그게 이제 우리가 제일 유용해요. 그런 것들 중에. 자, 가볼게요. 첫째 항 나와 있고 공차가 얼마예요? 공차가 얼마야? 3.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자리가 공차네요. 공차가 3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세우시면 되고요. 저희 몇 번째 항 원해요? 그럼 뭘 하면 돼? 이렇게 푸는 거죠. 여기가 결국 여러분들 결론은요. 저희 오늘 남은 시간 컨셉입니다. 이제 결국 또 등차 등비 문제가 나와. 근데 언뜻 보면 그런 말이 어디도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귀납적인 표현들이 나오고 저희 지금부터 이제 한번 필기해 보실래요? 그럼 등차 수열 관련된 몇 가지 표현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써드릴게요.
문제 풀다가 이 표현이 나오면 사실 등차다라고 이제 외울 거예요. 물론 안 해도 다시 지금처럼 해보시면 등차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필기를 할 건데 위에 혹시 뭐 개인 노트가 있으면 거기 하시면 되고요. 저는 쭉 살펴보니까 여기 앞장이 있지. 왼쪽 위에 약간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는 절반 딱 잘라서 요만큼 제가 등차 한 요만큼 등비를 쓸 거야. 한 줄은 한 대여섯 줄, 한 다섯 줄, 여섯 줄 약간 좀 작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남은 시간은 그럼 등차 등비도 이런 표현이 있겠네요. 있습니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시험인데 이제 노가다를 매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좀 이런 표현들을 좀 눈여겨보시라는 거야. 뭔가 이런 모양이 나오면 등차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출발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원래 책에 봐봐. 책에 제가 지금 할 얘기가 책에도 나와 있긴 해. 여기를 위에 보면 막 뭐 D라든가 A라든가 B라든가 보이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건 좀 어려워하잖아. 숫자가 아니라 A라서 그냥 간단한 예시로 함수 보여드릴게요. 그렇지? 잘 보세요. 자, 제가 지금부터 쓸 거는요. 등차 수열의 여러 가지 표현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매번 하는 말이지만 이제 우리도 이름이 있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불려요. 어디 가면 뭐 고객일 수도 있고요. 손님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회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런 거야. 엄청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 가장 심플한 표현은 우리가 어쨌든 이제 뭐 첫째 항이 예를 들어 1이고 공차가 2다 라고 말해주면 이것도 뭐 등차긴 하겠죠. 따로 뭐 충분히 알아지는 않았지만 흐름을 알고 있잖아.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실제로 등차라는 말이겠지.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들은 다 같은 수열이야. 정말 다양한 버전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사실은요 가장 직관적인 건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나열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1번의 표현을 그냥 한번 쭉 나열해본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야. 알겠지? 세 번째는 요 근래 배웠던 뭘로? 일반항도 표현 가능합니다. 사실 결국은 이제 모든 문제를 일반항으로 비교하긴 할 거야. 일반항이 제일 좋아요. 알겠지? 자, 여러분들이 일반항 구하는 공식도 우리가 외웠고요. 요것도 뭐야? 위에랑 표현만 다르지 그럼 같은 시간이야. 저는 지금 다양한 걸 보여드리는 거고 사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앞에서 배웠어요. 지금부터 신상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똑같은 상황을 귀납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것도 이제 귀납적 표현이 또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 버전들이 있더라고요. 다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 문제 쉬는 시간 전에 풀어봤던 것처럼 귀납적인 표현도 첫째 항을 줘야 됩니다. 관계만 주면 그 수열은 하나가 아니야. 다시 공차가 2인 수열은 하나가 아니에요. 첫째 항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둘째 항부터는 안 줍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를 줘요. 어떤 관계? 자, 등차 수열의 뜻이 뭐냐면 어떤 앞에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뒤가 나와요. 그래서 방금 저희가 푼 문제가 이 문제인데요. 이렇게 쓰면 같은 말입니다. 왜? 바로 앞에 항에다가 2를 더한 게 다음 항이다. 이게 등차 수열의 뜻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요. 이게 등차라고 보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나오면 등차라고 보이셔야 되고요. 가끔 예를 들어 모양에 따라서 얘도 필기할까 그냥 좀 필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가끔 이제 얘를 2항에서 이렇게 두기도 해요. 사실 또 등차 수열이야. 뒤에 거 빼기 앞에 거가 항상 2란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도 아 이게 등차구나. 그리고 이 자리가 특별히 공차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외우면 좀 더 빨리 풀겠죠. 왜 앞에 거에다가 2를 더했다는 거거든요. 저게 공차겠지. 이런 표현. 이게 사실은 제일 많이 나와요. 이렇게가 제일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변칙 스타일이 몇 개 있어요. 자, 그 다음 스타일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스타일은요. 약간 5번은 사실 이게 중요하다가 아니라 약간 잘 안 나오긴 가끔 나오는데 가끔 나오니까 이게 나오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첫째 항 역시나 줘야 됩니다. 아무리 관계만 줘도 첫째 항 몇 개는 튼 거 줘야 돼. 근데 자, 요 문제는요. 두 번째 항까지 줘야 돼요. 아까 저희가 한 문제 풀어본 적이 있지. 가끔 두 번째 항을 왜 주냐면
이제 제가 쓸 관계식에 이렇게 n 플러스 1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3개가 있으면 2개를 줘야 돼요. 자, 어떤 방이나 이런 거 어때요? 한번 필기해 볼 테니까 한번 이해해봐. 이렇게 나와도 요거는 등차입니다. 왜 등차일까요? 이 관계의 뜻을 이해하시면 돼요. 잘 봐봐. 자, n 플러스 2번 장에서 n 플러스 1번 장을 뺐지. 이게 일종의 뭐게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면 공차야. 이거랑 n 플러스 1번 장에서 n번 장을 뺀 게 같대요. 즉 지금 여러분 이 표현은요 위에서 비유들자면 여러분들 자 9 빼기 7이 얼마예요? 2지. 7 빼기 5가 얼마예요? 그렇게 줘도 이거는 등차 수열의 특징이에요. 그 특징을 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문제 풀다가 뭐가 이런 게 나오면 이것도 등차 수열로 보이셔야 돼요. 그렇게 보인다면 첫째 항 알고 둘째 항 알면 공차 구할 수 있고 일반항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노가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등차 수열 문제는 결국 마지막은 일반항으로 귀결이 돼야 되거든요. 모든 문제가 다. 모든 표현은 사실 결국 일반항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5번째 표현. 자, 마지막으로 6번째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관련 문제 볼 거예요. 실제로 문제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와. 그럼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판단이 돼야 돼. 자, 6번째 표현은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배웠던 등차 중앙을 여기 있는 AN 관계로 보여줍니다. 어떤 거? 자, 역시나 여러분들 이렇게 등차 중앙도 3개가 나오기 때문에 2개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첫째 항과 둘째 항 알려주고요. 자, 등차 중앙 공식이 뭐더라? 자, 등차 중앙. 자, 이렇게 여러분 지금 등차 수열이잖아. 등차 중앙이 뭐예요? 가운데 거는 뭐랑 같다? 양옆에 여러분들 더한 거에 나누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등차 중앙이잖아. 거꾸로 등차 중앙이 된단 말은 등차 수열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등차 수열로 보이셔야 돼요. 이렇게 정말 문제가 나와. 이런 식으로. 이게 되는 수열이 있대요. 이게 되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또 이제 여러분들 위에 괄호처럼 가끔은요 양쪽에다가 2를 곱해서 뭐 이렇게 줘도 사실은 이것도 등차 중앙이죠. 2 곱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먼저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결국 이제 막상 까보면 등차 수열 문제야. 지금 여기를 하고 있던.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뭐예요? 만약에 정 안 보이면 아까처럼 넣어보라는 거야. 결국 넣어보는 수는 최고의 아니야. 앞으로는. 결국 이제 잘 안 보이는 친구가 넣어보시면 돼요. 1 넣고 이동 가다 보면 등차구나 보일 거야. 결국은.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등차 수열의 귀납적인 표현들을 다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게 가장 유명하고 이게 원래 등차 수열의 뜻입니다. 바로 앞에 항에다가 2를 더한 게 그 다음 항이다.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3개의 항사의 관계예요. 이렇게 뺀 거랑 이렇게 뺀 거랑 같다는 거예요. 등차 수열 특징입니다. 어쩌면. 그리고 세 번째는 등차 중앙을 쓴 거예요. 등차 중앙. 이 모든 게 다 등차 수열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런 식인 거예요. 예를 들어 179번 보실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야 될 방향을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이런 거 몰라도 원래 시간만 충분하면 풀 수 있긴 해.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하시면 되는데 자, 혹시 여러분들 요식 보시면요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자, 여기 써있나? 자, 저런 표현 나오면 얘가 뭐라고요? 등차 수열로 보이셔야 돼요. 그럼 자, 얘가 뭘까요? 우리 2. 뒤에 거 빼기 앞에 거가 2래요. 그럼 여기 2가 뭘까? 요게 공차예요, 공차. 그러면 첫째 항 알고 공차 알고 뭐 쓸 수 있어? 일반항 써갖고 식판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이걸 해야 돼. 결국 이 막상 까봤더니 까보는 걸 지금 하는 거야. 귀납적 정의를 줘도 결국 일반항으로 가야 돼. 이런 항구하는 문제는 노가다를 언제 하고 있냐, 10번 작가는. 일반항 구해서 간다는 거야. 물론 수련 시간 전에 있는 그런 문제들은 그냥 특별히 등차등비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노가다를 해야 돼. 규칙이 있음을 믿고. 근데 얘네들은 그냥 등차 수열이야, 이거는. 표현만 이런 거야, 표현만. 자, 이런 표현들 다 눈여겨보세요. 등차 수열의 표현들이 지금
문제에 하나씩 다 나와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문제는 이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어떻게? 자, 얘가 이제 봤더니 뒤에 거 빼기 앞에 거가 2라고. 아, 등차 수열이네.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얼마다? 이게 판단이 되면 저희는 바로 일반항을 세웁니다. 자, 일반항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위에 10항 물어봤으니까 뭐 하면 돼요? 뭐예요? 여기다가 10 넣으면 되겠지. 그럼 정답은 28이다.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또 올라가볼까? 180번 가볼게요. 자, 180번. 이것도 아까 필기한 것 중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미안해 181번 먼저 볼까요? 사실은 또 이것도 아시고 저랑 이걸 위에 쓰고 제일 밑에 쓸 거예요. 자, 181번 문제. 자, 오른쪽에 이상한 광리식 하나 보이지? 저거 약간 뭐처럼 보이세요? 등차 중앙을 광계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말은 얘도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그럼 일반으로 바꾸겠죠.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광계식을 좀 의심해 봐야 돼. 이거 뭔가 내가 아는 등차 아니야 혹시? 사실 웬만하면 등차 등비를 줄 거야 또 여기는. 근데 이제 그거를 앞에처럼 대놓고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라고 안 줍니다. 이런 관계가 되는 AN이 있대요. 등차 수열입니다. 자, 등차 수열인 게 판단이 되면 여러분들은 일반항 구하실 건데요. 자, 첫째 항 얼마예요? 자, 공차 얼마일까? 그치, 둘째 항 주면 공차가 알 수 있잖아. 공차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공차가 4니까 여러분들 요거 가지고 뭐 풀렸는데 10항 n에 10 나오면 되겠죠. 결국 기승전 일반항은 맞아. 그 차이점은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안 알려줍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 추리하셔야 돼요. 이게 등차 수열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바로 위에 문제. 위에 이 식을 여러분들 아까 필기했지. 요식 양옆에 뭐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2 곱한 거야. 얘도 등차 중앙입니다. 그럼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로 보이시는 거예요. 저게 이제 사실은 시합에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 됩니다. 표현법을 다르게 주는데 결국 까봤더니 등차 수열이네. 일반은 가는 거예요. 똑같이 일반은 가긴 할 거야. 알겠지? 자, 얘도 요 밑에 식에다가 곱하기 2한 것 뿐이야. 즉 등차 중앙이라고요. 등차 중앙이 된단 말은 반대로 등차 수열입니다. 원래 왔다 갔다가 돼요. 등차 수열은 등차 중앙이 되는 것처럼 등차 중앙이 되면 등차 수열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뭐 하자? 등차 수열이니까 첫째 항 나와 있고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2니까 여러분들이 일반항 구하신 다음에 얘에다가 10 넣으시면 정답이 21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라센 가봐. 라센이 이제 똑같아요. 사실 제가 앞에 건너온 게 이것들이야. 한번 앞으로 건너가 볼게요. 자, 페이지 161쪽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1239번. 한번 문제 하나씩 맛을 볼게요. 자, 어떤 수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랑 차이점은 이 수열이 뭔지 대놓고 안 알려줘요. 어떤 미지의 수열 A이 있는데 제가 저런 관계가 된대요. 저 관계 뭐 이러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말하지만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 순간 좀 의심을 해야 돼. 사실 이거 혹시 등차 아니야? 혹은 이거 혹시 등비 아니야? 약간 그런 의심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요거 뭐다? 이게 원래 등차 수열의 뜻이야, 뜻. 앞에 항에다가 3을 더하면 뒤 항이 나와요. 이게 뜻이잖아. 일정한 수를 더하는 거잖아요. 등차 수열로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여기 파트는 등차 수열을 등차 수열 말을 안 했죠. 앞에서는 말을 다 해주잖아. 등차 수열 A에 대해서라고. 그러면 끊었는데 얘는 이제 안 알려주고 이렇게 이게 되는 수열이 있다는 거야. 등차로 보이면 이제 뭐가 하면 돼? 이거 노가다실 거예요. 그러니까 노가다는 이제 사실은 쉬는 시간 전에는 왜 노가다 있냐면 등차 등비가 아니면 뭐 방법이 없어요. 노가다를 해야 돼. 그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얘는 등차가 판단되면요. 여러분들이 일반항 구합니다. 첫째 항 65. 공차 얼마게? 3. 여기 공차잖아. 3을 더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공차를 쓴 다음에 얘네가 10 넣으시라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또 볼까요? 자, 1240번. 이건 어때요? 위의 문제랑 약간
다르게 만들어놨지만 혹시 이것도 뭘로 보이세요? 등차수열 같아요, 여러분들? 말로 해볼까? 뒤에 항에서 5를 빼면 앞에 항이 나온대요. 원래 여러분들 등차수열은요 일정한 수를 더한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뒤에서 앞에를 뺀 게 일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등차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페이지는 결국 까보시면 등차수열 문제, 우리 이번 숙제도 거기가 돼요. 같은 말을 이제 뭐 이렇게 안 알려주겠다는 거야. 귀납적으로. 귀납적으로 나와 있는 표현들을 보고 보자마자 등차수열이란 말인데 까 판단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혹시 이 등차수열 공차가 얼마인 줄 아세요? 5지. 혹시나 아니라 마이너스가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위의 문제에서는요 요 마이너스를 오른편에 2항 돼 있었거든. 이때는 뭐야? 앞에 항에다가 5를 더한 거니까 얘가 그대로 5가 공차야. 근데 얘는 지금 뒤에 항에서 5를 뺀 거기 때문에 5가 공차입니다. 공차가 5인 거에 주의하시고요. 첫째 항 알고 공차 알면 일반항 세워서 구하겠다는 문제야. 일반항에다가 K를 넣은 게 89라고 있으니까 K 값 구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또 볼까요? 1241번입니다. 자, 이거 아까 필기 했었지? 이것도 뭐라고요? 이 두 번째 문장도 등차수열입니다. 가끔 저렇게 나와요. 등차수열 표현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사실 여러분들 정말 다양한 표현이 존재해요. 여러분 말했잖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의 배수도 이제 와서 보니까 등차수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수학 내용은요 보기에 따라 정말 다양한 해석은 가능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하는 파트니까 꼭 이해를 해서 집에 가서 꼭 풀어봐야 됩니다. 자, 이번 문제 뭐야? 자, 어디까지 끊고? 자, 여기까지 끊고 여러분들 이게 뭘로 보이셔야 돼요? 아, 이거 등차수열이라는 말을 대놓고 하진 않았어. 근데 저 관계를 보고 저게 느껴져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뭐야? 얼마 전에 숙제로 푼 등차수열 문제겠네요. 연립해서 AD 구하고 30번 구할 거 아니야. 같은 문제라고요. 아시겠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242번 가볼게요. 자, 이 문제. 이 문제는 왜 B 플러스인 줄 아세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필기를 따로 안 했는데 근데 얘도 지금 유형 1번이잖아. 뭘 것 같아요? 무슨 말 할 것 같아? 등차란 말 할 것 같지? 근데 아까 필기한 것 중에 없지? 그래서 B 플러스야. 자,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방금 1241번에 두 번째 문장의 표현 기억나? 이것도 한번 필기할 식으로 간단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는요 왜 필기 안 해준 거예요? 이렇게 치면 한도 끝도 없거든. 사실은 뭐 표현이야 진짜 다양해요. 자, 이 식은요 이 식을 한쪽에 이항을 시켜요. 이 식을 한쪽에 이항해 보시면 저 식이 나와요. 사실 또 이거랑 같은 말이란 거야 쟤랑. 근데 이런 걸 만약에 다 필기하잖아. 그럼 그런 거 종류가 정말 많아. 그럼 또 하나 이항하면 또 등차겠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변칙 유형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이런 것들을 좀 다, 그러니까 지금 컨셉을 이해하겠어요? 등차란 말을 관계식으로 준 거야, 전부 다. 이런 관계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제가 필기로는 그 세 가지는 시험에 많이 나와서 필기한 거고, 얘는 여러분들 얘를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 딱 이 식이 나와요, 그냥. 그래서 이 식이니까 등차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요거 두 개로 일반항 세울 수 있잖아. 일반항 세운 다음에 다음 주에 배울 시그마로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야. 결국 사실은 이제 이걸 까고 나면요 이제 여기 파트 문제가 아니에요. 등차인 게 판단되는 게 여기 파트예요. 그 다음은 앞에 내용이야. 뭐 앞에 배운 일반항, 뭐 확보하는 거 다 거기 내용이니까 거기를 잘 해두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거기가 안 돼 있잖아. 막상 이거 등차인 걸 알아보고 등차를 풀어야 돼. 거기가 안 되면 등차 못 풀어도 알아도 뭐. 그치? 자, 이런 식으로 하는 파트입니다. 자, 날짜 돌아가서 그럼 이런 식의 내용이 등비에도 있게 올게. 등비에도 있고, 여러분 아까 제가 좀 필기가 길어졌는데 혹시 여러분들 좀 적당한 여유되는 곳에 등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노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좀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봐. 등비 수열도 이런 식으로 돼요. 표현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자, 다양한 표현 소개드리고 역시나 같은 컨셉이야.
등비란 말을 안 알려주고 어떤 수열 A이 이런 관계가 돼요. 등비는 이런 보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필기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사실 이제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앞의 내용과 콜라보되는 그런 차례입니다. 표현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뭐 무궁무진해요. 아까처럼 2학까지 포함하면요 필기할 자리가 없어요. 그럼 다 해야 되나? 그냥 뭐 하나 하고 얘 2학하고 뭐 필기로 많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 대표 유형이 있고 그거 약간 변형되는 것들을 여러분 문제 풀면서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알겠지? 일단 필기할게요. 자, 역시나 한번 간단한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AD 하는 것보다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요 이번 예시를 예를 들어 첫째 항이 1은 제곱했을 때 2고 공비가 뭐 3인 요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요 요거랑 같은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첫 번째 표현은요 가장 심플한 표현이죠. 사실 이렇게 실제로 숫자들을 등비수열의 뜻에 따라 나열하는 것들도 사실 제일 처음 배웁니다. 제일 처음 수의 나열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였냐면 이제 요 나열한 것들을 일반항이라는 식으로 이제 공식화해서 표현하면 제일 좋아 자판기입니다. 결국 제가 이번 파트도 자판기 만들 거야. 이 자판기를 꺼내주면 10번째 항씩 넣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자판기 일반항. 그리고 네 번째, 자 이제 이번에 배운 게 귀납적인 표현인데 여기도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어렵지가 않아. 자 같이 가볼게요. 네 번째는요. 자 계속 말하지만 귀납적인 표현도 첫째 항 줍니다. 괴를 안 주고 관계만 주면 이걸 굴릴 수가 없어요. 처음에 튕겨줘야 그 다음 두 번째가 나오고 세 번째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자 여러분 등비수열 뜻이 뭐라고요? 앞에 수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예요? 3을 곱하면 뒤에 쓰지. 그 뜻을 n과 n 플러스 1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n항에다가 3을 곱하면 n 플러스 1번째 이렇게 관계를 주는 순간 이 도미노가 굴러갑니다. 왜? 이건 알고 있잖아. n에다가 1 넣으면요 그 다음 6이 나와요. 또 6을 넣으면 18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굴러가는 어떤 식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얘도 실제로 약간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양쪽에 AL을 나눈 같은 식인데 아까처럼 같은 식인데 막 이항에서 막 아는 척 하는 거야 또. 근데 요 정도는 많이 나와서 필기할게요. 이렇게 나와도 요게 등비수열이구나 로 보이셔야 돼요. 사실 원래 등비수열의 뜻이 이겁니다. 일정한 비율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나눴으면 비율이거든요. 항상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가 3 일정하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요 자리가 아마 공비겠죠? 공비겠죠. 공비도 이렇게 티를 내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표현은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뭐 홀로 나오지 않고 잠깐만요. 홀로 나오지 않고 몇 가지 스타일이 또 존재하는데 얘는 아까처럼 그건 없네요. 그건 없나? 뭐 아까 그 피해기랑 깔맞춤 하자면 얘는 잘 안 나오는 피해기예요. 근데 깔맞춤 하자면 얘도 역시나 첫째 항과 둘째 항까지 주고 또 이제 항 3개 사이의 관계 주게 돼요. 근데 아까처럼 피해가자면요 얘는 잘 안 나와. 이렇게 나와도 이것 사실은 등비수열이다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당연한 얘기야. 그럼 지금 n 플러스 2, n 플러스 1, a에는 쪼름이 있는 이런 세 개거든. 이거 나누기 이거랑 이거 나누기 이거는 같아야겠죠. 지금 일정한 비율에서 같으면 이것도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예요. 잘 안 나와. 이건 잘 안 나와.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여기서도 등비중앙을 줍니다. 이렇게 세 개로 등비중앙을 줍니다. 그럼 그걸 보고 이것도 등비수열이구나. 그러니까 판단이 돼야 되고 자 등비중앙도 이렇게 세 개를 쓰기 때문에 세 개를 쓸 때는 두 개는 줘야 돼. 다시 세 개를 쓰는데 하나만 주면 이게 안 돌아가요. 그래서 두 개까지 나오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등비중앙의 공식이 나오면 등비중앙이네. 그럼 등비수열이겠지. 이 표현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볼까요? 자, 예를 들어 날선 유형입니다. 자, 날선 유형 182번 가보실래요?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래와 같이 어떤 정의된 수열이 있어요. 10번째 한번 구해봐.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말하지만 정 안 보이시면요. 그냥 쉬는 시간 전처럼 노가다 하시면 돼요. 네, 일렀고 이렇고. 어차피 사람은 느낌이랑 있기 때문에 노가다 해보면 등비인 거 아실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이제 보통 다시 말하면 10번째 이 정도 좀 되면 노가다를 그냥 시키는 거는 물론 아까 하나 본 적 있는데 근데 그 피눈으로 10번째 한가 노가다 시킬 이유도 없고 보통 뭔가 있어야 돼. 규칙이 있든 뭐 등차든 등비든. 자, 혹시 여러분들 이번 문제 이수열 뭘로 보이세요? 등비로 보이세요? 이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등비수열의 뜻이거든요. 앞에 항에다가 3을 곱하면 뒤에 항이 나온다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비락적 정의입니다. 같은 말인데 참 다양한 표현이 있네요. 살다 보면요 그런 거 많죠. 그렇죠? 같은 내용인데 막 어디에서는 다르게 보고 이거를 같은 내용인데 보고. 자, 얘가 등비수열이 판단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항 쓸 준비를 또 해야 돼. 결국 여기도 결국 일반항으로 가야 돼. 이런 10번째 항 일반항이 제일 잘 줘. 알겠지? 자, 여러분들 첫째 항 나와있죠. 5. 공비가 얼마예요? 이 자리가 이제 3을 곱한 거잖아. 공비를 쓸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10번째 항 얘네다가 10 넣으면 되겠죠. 여러분 참고로 여기 파트는 계산을 했니? 잠깐만요. 계산을 하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들 3의 문제가 꽤 큽니다. 이제 정답지도 이렇게만 쓰고 있어요. 이렇게만 쓰시면 되겠죠. 자, 밑에 얘들아 183번 가볼게요. 자, 이거는 저런 관계가 된대요. 이것도 뭘로 보이세요? 이것도 등비로 보여야 돼. 그 눈이 트여야 돼요. 여기는요. 결국 여기도 메인 내용은 등차 등비야. 그걸 이제 그래서 그거 끝나고 하는 거예요. 끝나고 이제 약간 부록처럼 표현법 새로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도 등비다라는 거예요. 공비가 얼마예요?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니까 판단이 되신다면 바로 일반항 세웁니다. 일반항 세우고 N에다가 10 넣으시면 10번째 항 나오겠죠. 컨셉을 좀 이해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184번 가볼게요. 자, 요런 관계가 되는 수열이 있대요. 이것도 뭘까? 왜요? 요게 뭐야? 이게 무슨 식처럼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등비중앙식입니다. 가운데 거 제곱은 양력 곱하면 이게 등비중앙 된다고 하는 등비수열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첫째 항 공비로 식 세워서 풀겠다. 그러니까 기본 컨셉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라센 가볼게요. 자, 라센의 유형 2번이 방금 했던 이런 등비수열의 분합적인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등비란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이제 이런 어떤 표현 몇 가지 제가 선언해 놨으면 등비로 보이셔야 되고 결국 기생전 일반항으로 끝내긴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 1043번 문제. 자, 얘는 눈으로 볼게요. 관계식만. 자, 이것도 등비로 보이세요? 공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끝났다고. 그냥 같은 문제입니다. 일반항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내려가 볼게요. 1044번. 이것도 뭘로 보이세요? 공비가 얼마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저랑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여러분 혼자서 가능해야 돼. 진짜로. 교과서에 똑같은 문제를 숙제로 드릴 겁니다. 여기를 보고도 이런 어떤 식이 나오면 이게 등비구나가 보이셔야 돼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1245번. 자, 요런 관계가 되는 수열이 있대요. 이거 뭘로 보이세요? 뭘까요? 등비? 수열? 맞아? 맞죠? 어떤 친구는 쌤 루트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루트인 수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비가 루트인 등비입니다. 그럼 일반을 구해서 이 문제는 요 근래에 배웠던 내용이지. 처음으로 연결되는 거야. 결국 이렇게 주면 더 좋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주는 순간 이 문제는 이제 두 개를 물어보는 문제야. 귀납적 정의를 아는지랑 여기 있던 그 유형을 아는지 이렇게 아마 시험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또 해볼까? 1246번입니다. 요것도 뭘로 보이세요? 요게 뭐라고요? 요게 요식이? 필기할까? 등비중앙이야.
등비 중앙이 된단 말은 역시나 등비 수열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결국 핵심은 뭐다? 등차 등비 문제야. 까보면 그걸 깔 줄 알아야 돼. 귀납적으로 줄 겁니다. 우리가 앞에 지난번 숙제까지는요. 한번 돌아가 보시면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라고 알려주죠 처음에.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말이 나오면 끊고 일반어 썼잖아. 근데 여기는 첫 번째 멘트가 그냥 수열이야. 이 수열이 뭔지를 안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까봤더니 등차 등비면 그 다음은 똑같이 일반어 구해서 풀겠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날선 가봐.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여기까지 여기 한 8, 90% 아니 끝나서 안 돼요. 요 정도 할 줄 알면 이제 여기 파트는 나와도 나쁘지 않아. 막상 까보니까 괜찮은 게 만약에 못 가겠으면 쉬는 시간 전처럼 요가 다 해보세요. 얘네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보시면 하면 다 구할 수가 있어. 이론상. 알겠지? 다음 장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마지막 내용 이제 아까 제가 처음 말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모든 문제랑 이번 페이지는 차이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희가 지금까지는요 이런 귀납적인 관계식이 항상 나와 있었지. 그럼 앞장 가보실래요? 자, 앞장에 보시면요 요거 다 관계식이잖아. 그치? 관계식, 그러니까 세팅은 다 해주는 거야 항상. 세팅을 다 해주고 우리가 너무 봤어요. 너무 봤잖아. 다음 페이지 컨셉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저런 관계식을 너네도 한번 만들어 볼래? 라는 거예요. 몇 가지 상황을 주면서 상황을 이해해서 한번 관계식 만들어 볼래? 그런 컨셉이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근데 하는 방식이 쉬워. 뭔지 아세요? 자, 우리가 첫째 항부터 쭉 쓸 거 아니야. 몇 개 쓰면 규칙이 보여. 그거 가지고 n으로 확장하면 끝납니다. 저희가 갖고 활용할 때도 그런 느낌이야. 그럼 A1 내가 구해봐. 아마 보통 한두 개 구하기 쉬워요. 읽어보시면. 그리고 이제 그럼 그거를 고쳐내서 이런 규칙이 있네. 그럼 n번째는 이렇게 되겠구나를 갈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리고 이런 느낌 살려서 몇 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 어렵지 않게 그냥 문제는 풀립니다. 알겠지? 자, 위에 여러분들 185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요걸 제가 한번 시범 삼아 이제 마지막 내용인 관계식 만드는 거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만들 때 말 그대로 관계식이야. A2를 만들 때는 어떻게든 A1과 관계를 맺으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반어처럼 따로 하면 안 돼. 여기는 A2를 만들 때는 A1과 관계, A3는 A2랑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지금부터 이 말 뜻을 문제로 보낼게요. 참고로 이 그림은 정말 유명한 그림이에요. 사실 여기 페이지가 다 유명한 문제고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번 문제 한번 이해부터 해보자. 지금 성냥개비야, 성냥개비. 성냥개비로 지금 이렇게 막 탑을 산 중이지. 자, 1단계. 자, 그럼 지금 N이 뭐냐면요. 1단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막대 개수를 AN이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질문. 그러면 A1은 얼마예요? 1단계 만드는 데 막대 몇 개 필요해요? 자, 지금부터 느껴봐야 된다는 거예요. 2단계로 갈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2단계를 쓸 때는 1단계를 버리면 안 돼요. 1단계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느껴야 관계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자, 1단계가 4개였잖아. 자, 2단계 볼게요. 자, 1단계에 있던 원래 4개에서 몇 개를 더 붙였지? 6개. 그럼 여러분들 A2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1단계에서 이렇게 필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관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 쓰면 관계식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해돼? 지금 제 필기의 핵심은요 2단계 할 때는 1단계랑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1단계 거는 따로 안 세고 그냥 A1을 퉁칠 거야. 4개에서 6개가 추가로 붙은 거지. 3단계 볼게요. 왜냐면 3단계는요 2단계까지는 이미 센 거야. 여기까지 이미 센 거예요. 2단계에서. 자, 3단계는 여러분들 그러면 몇 개가 추가로 붙었지? 보이세요? 몇 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몇 개예요? 8개 있어. 왜 안 보이냐?
2단계에서 추가로 8개가 붙었다는 거예요. 혹시 어떤 규칙 보이세요? 4, 6, 8 뒤에 있는 게 등차수열이에요. 뒤에 붙는 숫자들이 등차수열의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돼? 요게 이제 판단이 되면 저희는 이거를 확장을 합니다. 어디까지? m 플러스 1과 a, n의 관계를 받는 거예요. 요 자리만 채우면 관계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여기 페이지야. 다시 여러분 여기는요 주의할 점이 A2를 그냥 A1 빼고 또 세면 안 돼요. A1을 셌다고 치고 추가로 세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관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귀납적인 표현인 거죠. 두 사람 사이 관계를 줘야 되니까 같이.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가 4, 여기가 6, 여기가 8이잖아. 아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이구나. 여기 뒤에 붙는 게 등차 수열이구나가 판단이 된다면 이제 뭐 쓸 차례야? 등차 수열이 일반화 쓸 겁니다. 아시겠죠? 자 등차 수열이 일반한 거는 보시면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자 요게 뭐야? 지금 n이 1일 때가 여기 4잖아. n이 2일 때가 여기였죠. 3일 때가 여기니까 여기가 n 플러스 1이면 여러분들 여기를 뭐라 써야 되게요? 이걸 그대로 쓰면 될까 안 될까? 그럼 안 돼요. 왠지 알아? 이게 만약 된다면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n에 1 넣어보실래요? 그럼 얘가 나와요 원래. n에 1 넣으면 얘가 나와요. 얘가 나와요. n에 1 넣으면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보여요? 지금 이게 잘못됐던 얘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요 요 자리는 자 2n 플러스 2야. 다시 n에다가 1 넣어봐. 그러면 여기가 4야. n에다가 2 넣어봐. 그럼 여기가 6이야. 3 넣으면 8이잖아. 요 번호를 따라가요. 얘를. 여기가 지금 여기가 a, m 플러스 1이기 때문에 n 자리에 m 플러스 1을 넣은 그 다음 항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이게 1번의 정답입니다. 이렇게 수능 문제예요. 관계를 느껴서 규칙을 파악해서 공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페이지가 풀린다라는 거예요. 자, 요걸 이해한 친구는 자, 오른쪽에 있는 자, 필기해 보시고요. 또 다른 유명한 문제. 이거 지금 제가 언뜻 방금 보고 왔는데 모학교 교과서에 있어요. 악수하는 문제입니다. 이 악수라는 것도 약간 이런 비납적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오른쪽 거 한번 저처럼 필기해 보세요. 한번 저처럼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 항은 혼자 하되 둘째 항부터는 바로 앞에 항과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의식을 해야 돼. 둘째 항을 따로 세면 안 되고 앞에 항에서 뭐가 필요한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오른쪽에 188번에 있는 악수 관련 문제 할 겁니다. 좀 이해 안 되면 한번 그려보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악수를 할 거예요. 총 몇 번 해야 돼? 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저랑 동현이가 악수를 할 거야. 악수하는 게 몇 번이에요? 2번이야, 1번이야? 한 번이야. 그럼 우리가 어떤 두 사람이 악수를 하면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하나예요. 그렇게 세는 걸 기억하세요. 일단은 아시겠죠? 한번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친절하게 이제 좀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번.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안 나와도 원래 이걸 내가 해봐야 돼. 몇 개를 해봐야 감이 올 거 아니야. 실제로 몇 개 해보는 얘기예요. 몇 개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 자, A1. 자, A1 뜻이 위에서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요 N자리가 뭐냐면요. 사람 수지. 자, 한 명이서 악수하는 건 몇 번이에요? 0번, 0번. 악수가 돼야 안 돼.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0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떠올려봐. 한 명이서 악수를 해야 돼. 가능할 리가 없죠. 자, A2 가볼게요. 그럼 2명이서 악수하는 건 몇 번이에요? 한 번. 한 번이겠죠. A3 가볼게요. 그럼 3명이서 악수하는 건 몇 번이에요?
세 명이 있어요. 악수하는 거 몇 번일까요? 세 번이겠지.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해보라고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자, 이제 저희는 이걸 가지고 이런 느낌 살려서 밑에 있는 관계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만약 사람이 N명입니다.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관계식을 세울 건데,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자,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한 명은 할 말이 없잖아. 그리고 두 명이 사실 최소야. 우리가 첫째 항까지는 아까도 관계를 안 맺어요. 사실 이제 이 문제 출발은요, 세 명부터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제 이 세 번째 항 셀 때는 앞에서 구한 두 번째